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방학이 지나고 드디어 또 2학기가 시작됐네요. 일단은 출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효준 왔어요? 네, 음소거 해제를 버튼을 누르세요. 그래야지 소리가 돼. 오케이, 진효준 온 거 확인했고, 여지훈, 지훈이 왔나? 네,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네. 유가현, 네. 그 다음에 유재원, 왔는데 마이크가 잘 안 되나 보네요. 오케이. 김현동. 네, 안녕하세요. 야, 현동이 오랜만이네. 어? 안녕하십니까. 웰컴백. 네, 감사합니다. 곽세희. 네. 박나래. 나래 아까 왔는데. 그 다음에 신승현. 네. 김묘진. 네. 야, 묘진이도 오랜만이네. 네. 김소연. 네. 네. 서정현. 네. 네. 자, 이제부터 정민수도 아직 안 왔네.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20학번 강현욱, 네. 구다송 아직 안 왔어요? 오케이. 김경빈, 네. 김민지, 네. 김병우, 네. 네. 김영은, 네. 김예림, 네. 박수성, 네. 박주영, 네. 박채희, 네. 신찬희, 네. 유지아, 네. 윤서준, 네. 장지운, 네. 네. 조영우, 네. 최고은, 네. 네, 마이크가 잘 안 되나 본데 확인했습니다. 최지환, 네. 황희주. 네. 그 다음에 이름 안 부른 사람 나윤진. 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또 누가 한 명이 등록 못했다고 나한테 연락했었는데. 네. 이게 최대 수강 인원 30명으로 제한을 해놔갖고 20학번 중에 2명이 지금 그 등록을 못했어요. 1학년이 제일 늦게 시작하니까. 주연이는 들어왔어? 근데? 네. 그래서 그 교무처에다가 그 2명 추가해달라고 오늘 아마 그 조교가 할 건데, 그 연락 받으면은 바로 등록을 하세요. 보통 그 고학번들 중에 그 2학기 때 휴학을 하거나 했던 학생들이 아마 이걸 못 들어갔고, 이게 필수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그 등록을 많이들 해서, 그래서 아마 그 제한 인원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 조교한테 얘기해서 그 처리를 할 거니까 연락을 받으면 그 바로 등록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갑자기 또 이게 늘어나갖고, 이번 2학기 때는 깔끔하게 이제 시작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좀 사태가 위중해지면서 다시 한번 그 원격 강의를 한동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학교에서 공지하기로는 개강 후 2주간만 이제 그 원격 강의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서부터 이제 그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수그러들지 않아서 지금 어제 내가 받은 그 알림 문자, 학교에서 이제 보내온 통보는 웬만하면은 다 중간고사까지 그 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때까지는, 중간고사까지는 원격 강의를 좀 유지해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이것도 뭐 유동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답답하더라도 좀 참고 기다려 봅시다.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좀 돼야지 되는데, 저도 사실은 좀 얼굴 보고 그 해야지 이게 좀 되는데, 저도 사실 여러분들 못지않게 답답해요. 저는 원격 강의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기초연구 워크숍, 사실은 이게 프로젝트성 수업이라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그 작품도 만들어서 발표도 해야 되고, 서로 뭐 이렇게 코멘트도 하고 막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인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론 수업으로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저 답답하고 한데, 어쨌든 뭐 그 상황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좀 희망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뭐 말 나온 김에 여러분한테 좀 신신당부해야 될 일이, 일단 나부터 안 걸려야 돼. 나부터. 뭐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속한 기관에 피해를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건강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뭐,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좀 중요한 회의가 있어갖고 그 젊은 예술가들 몇 명이 물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기 전에 좀 모여갖고서 한 10명 정도가 좀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친구들이 뭐 이거 감기보다도 뭐 덜하다, 심하지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에 따라서 좀 증상이 셀 수도 있고 좀 약할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안심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이미 변형이 한번 일어나 갖고서 전염력이 한 10배 정도 강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증상이 거의 한 4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무증상이면은 아무 이상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해서 좀 무식한 소리예요. 그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뿐이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을 뭐 혈액을 타고 막 돌면서 각종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증상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무증상이었고 그 무증상인 상태로 완치가 됐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 몰랐죠. 자기는 무증상이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낫는 과정 속에서 폐의 80% 정도가 그 기능을 상실해 갖고서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3일 만인가 5일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증상이 더 위험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잘 이겨내고 극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내가 그럴 일은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치가 됐어. 응? 뭐 감기처럼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열나고 좀 몸살 게 있고 하다가 그냥 겨우 이겨내 갖고서 완치가 되고 나서 깨끗하게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극소수 있지만은 대부분 후유증이 있단 말이야. 그 후유증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죠? 그 탈모라 그러죠. 예,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막 소름이 끼치는, 가뜩이나 지금 머리 빠져갖고 죽겠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하니까 뭐
치사율이 낮은 거는요, 여러분들 의료 기술이 좋아서 살려내는 거지 이게 약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제는 뭐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마스크 잘 끼고 다니고 그다음에 내 스스로가 방역 수치 잘 지키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또 손 씻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여튼 뭔가가 내 손에 뭐 닿았다, 뭐 밖에 나갔다 왔다 그러면 무조건 손 잘 씻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뭐 다들 그렇게 조심하고 해야 이게 좀 사그러들지 안 그러면은 이거 안 사그러들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괜찮고 뭐 이거를 다 떠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 감염자의 숫자가 확 줄어들거나 이런 기미가 보이질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여튼 다 같이 조심을 하고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뭐 대면 수업 같은 거 뭐 억지로 뭐 하면은 또 이게 그러니까 상명대학교 우리 천안 캠퍼스에서 단 한 명이라도 누가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학교 전체가 셧다운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뭐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어, 뭐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그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좀 다들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좀 뭐 내 잘못은 아니죠. 내가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그 단체나 그 소속된 기관이 다 정지가 되는 상태가 되니까 더더욱 좀 조심을 좀 해야겠죠. 실제로 그 어디서 기사를 봤는데 미국도 우리 지금 큰 조카가 20학번이야 미국에서. 그래서 그 미국에 들어갔는데 걔네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난 가을에 한 학기 하고 봄 학기는 완전히 전체가 다 원격 강의였고 지금 2학기도 신학기 걔네는 이제 한 학기 우리보다 빠르니까 가을 학기 시작이니까 지금 2학년 1학기가 되겠죠. 이번 가을 학기도 전체가 다 원격 강의를 한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리조나 주에 있는 대학에서 자기네들은 뭐 감염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갖고서 그 학교에서 그 대면 강의를 강행을 했나 봐. 강행을 하고 3일 만에 2,000명 확진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서 급히 학교 셧다운하고서 지금 다시 원격 강의로 돌린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좀 뭐 여러분들 다 얼굴 보고 이렇게 좀 정상적인 수업들 하고 또 실습 과목들이 많은 예술대학이나 디자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대면 강의를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많은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그 들은 거에 의하면 학생회, 그러니까 총학과 이렇게 계속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논의를 했는데 총학에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뭐 몇몇 단과대학 우리하고 뭐 디자인 대학이겠죠. 를 제외하고 다른 단과대학은 다 대면 강의를 그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실은 학교 측에서도 좀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좀 답답하더라도 좀만 참고 특히 20학번들은 지금 뭐 학교에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어? 지난 봄에 니네들끼리 뭐 조용히 몰래 다 같이 모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 다행입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기는 하는데 하여튼 뭐 좀 어쩔 수가 없죠. 자, 기초연금 워크샵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후반부에 얘기를 하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처럼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 첫 주는 사실 항상 그 수강시장 정정 기간이라 확정된 출석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출석 체크를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좀그 엄격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 다 출석으로 인정을 하고
그 전에 우리 이제 20학번 사실은 이게 1학년 수업이라 1학년들한테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한 거 있죠. 지금 뭐 다른 학번들도 1학기 때 기초연구 워크숍을 한번 들었으면은 이 얘기가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번밖에 남아있지 않다. 응? 1학년 첫 수업 때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 왜 7번이냐? 4학년 2학기 끝나고 나서 맞이하는 겨울방학은 그건 방학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게다가 졸업하고 나서 방학처럼 지낸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비정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우리는 뭐 프리랜서니까 그런 게 없긴 하겠지만은 뭐 회사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기관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1년 동안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가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2달, 석 달 동안 그렇게 팬시하게 방학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아무리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몇 달 동안 공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 굉장히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방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소속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따라서 졸업한 후에 방학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4학년 2학기 겨울방학 빼고 나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안정된 소속감을 가지고 방학을 맞이하는 기회는 7번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이미 하나 썼죠. 응? 물론 지금 현재 굉장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학은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방학을 보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궁금해서. 누가 얘기해볼까? 우리 경빈이 얘기해볼까? 경빈이는 어떻게 지냈어요, 방학을? 김경빈? 오디오. 네. 네. 뭐하고 지냈어? 먼저 응, 개인적으로 응, 책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갖고 응, 책을 많이 읽으려고 응, 노력했고 응, 또 실무 능력이 좀 응,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응, 컴퓨팅 응, 자격증을 따보려고 준비를 했고 응, 또 지난 학기 배웠던 수업들 응, 좀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응, 보냈고 또 응, 어, 네, 실무적으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응. 공연 오퍼도 한번 나갔습니다. 이거 봐. 지금 20학번 애들 경빈이 얘기 들으니까 난 뭐 했지? 이런 사람들 많지 지금.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독하게 뭐 막 하려고 막 노력하고 막 실제로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분명히. 응? 좋아요. 되게 알차게 보냈네. 자, 중요한 것은 그 자격증 땄어요? 아, 시험이 취소됐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네, 오케이. 오케이. 뭐 그런 결과물들도 잘 챙기세요. 기왕에 공부한 거.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김병우. 병우는 뭐 했어? 저는 응, 저도 책을 읽기 응. 노력을 했는데 노력만 쉽지 했어. 않아서 아니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권 정도 읽었고요. 어, 그리고 방학 동안 너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응, 그 연기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응. 발성이랑 발음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사 몇 어, 개는 선생님이 봐주셨어요. 어, 그래서 어, 그렇게 하고 어. 제가 뭘 했죠? 잠시만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리고 고양이를 열심히 돌봤습니다. 고양이 그거는 방학이 아니라도 돌봐야 되는 거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음,
기타 독학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뭘 하기는 했네. 연습했어요. 응? 네. 근데 여러분들 책 읽는 게 어렵습니까? 책 읽는 게 아니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게 이제 버릇처럼 이렇게 책을 잡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읽기 힘들지. 그러니까 좀 책이 뭐 영상화돼 갖고서 뭐 누군가가 유튜브에다가 뭐 책의 내용을 요약해 갖고서 막 5분 안에 다 알려주고 하는 거는 너무 쉽게 들어오지만은 실제로 활자 보고서 읽으려 그러면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지 그 전공이 전공이니만큼 책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방학 지금 요번에는 방학이 좀 짧았죠. 이 짧은 방학이라 하더라도 그 작정하고서 읽으면은 최소한도 희곡 한 20편쯤은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응? 뭐 희곡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들도 좀 책을 읽는 것,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종이 뭉치를 쥐고서 눈으로 활자가 들어오는 이것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좋습니다. 또 뭐라고 이제 김영은, 네, 영은이 뭐하고 지냈어요? 저는 7월에 시작할 때는 예, 아무 계획 없이 보내려고 하다가 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예전에 승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가 거기서 BMW를 박아버려가지고 8월부터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물어내야 됐어요? 네네, 알바를 시작해서 그래서 갚았어요. 이건 사고네, 사고. 네, 어쩔 수 불가피했습니다. 네. 아주 뭐 소중한 사회적 경험을 했네. 다친 데는 없었고? 예, 아주 세 줄 딱 이렇게 돼가지고 다치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거는 또 없어요? 그거 말고? 사고 처리는 자신의 발전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희주는 뭐 했어, 희주? 저는 뭔가 도전들을 해보고 싶어서 음. 그 제주에 있을 때는 필라테스도 하고 영어 공부도 시작을 했고요. 기타도 원래 치던 게 있어서 좀 원래 스트로크법만 하다가 핑거주법 도전을 해봤고요. 그다음 천안에 왔는데 약간 버킷리스트가 제 자전거 갖고 라이딩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라이딩도 시작했고, 네, 라이딩 시작하고 그다음 희곡들도 조금씩 읽었습니다. 그래도 뭐 좀 하긴 했네요. 나는 아까 희주가 뭔가 도전을 하고 싶어서 그래갖고서 뭐 무인도 가서 생존을 했다든지 뭐 무슨 스카이다이빙을 했다든지 뭐 이런 필라테스가 도전이죠. 지금 나보고 필라테스 하라 그러면 뭐 스카이다이빙보다 더 힘들지. 그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왜냐하면 필라테스나 요가나 이런 어떤 그 신체적인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그 운동은 배우한테는 정말 필수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나오니까 내가 남자 그 연기 지망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보통 몸을 만들려고 그 헬스장 가갖고서 그 근육 키우는 애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배우의 몸과 운동선수의 몸, 그 다음에 정말 헬스보이의 몸은 완전히 달라요. 그 근육을 키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근육을 만들어내는 그 부위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몸짱이 되기 위해서 근육의 볼륨만 키워갖고서는 나중에 진짜 뻣뻣한 나무막대기 됩니다. 배우는 그 근육을 생성시켜서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유연성, 플렉서빌리티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어떤 신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혹은 신체의 반응에 있어서 그런 거 신체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크로바틱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디테일적인 신체적인 반응 같은 것들도 사실은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갖고서 뭐 연기자들 무식하게 막 몸만 키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PT를 받을 때도 이 점을 그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연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육이 지나치게 커져서 몸이 둔해지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근육을 만드는 쪽으로 운동을 좀 설계를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막 볼륨만 커져갖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여자고 남자고 마찬가지인데 특히 남자애들이 왜 헬스장 가면은 은근히 그 알 수 없는 경쟁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벤치프레스 누가 더 많이 하나 그래서 슬쩍 보고서 막 되지도 않는 거 막 억지로 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뭐 팔뚝 크기 같은 거 딱 보고서 막 더 크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또 프로틴이나 뭐 이런 거 먹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제일 먹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먹으면 근육 금방 크거든요. 그거는 진짜 건강에 안 좋아. 이건 대회 나가고 막 이런 애들이나 막 먹고서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몸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유연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이제 몸을 만드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 자, 한 명만 더 얘기해 볼까? 서준, 윤서준, 넌 뭐 했어? 사실 원래는 여행을 계획을 했었는데 아예 다 취소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집에서 책이나 영화라도 많이 보자 해서 이제 계속 영화랑 책들을 보다가 그래도 조금은 뭔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상 다루는 법을 조금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독학을 조금 했어요. 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운전면허도 준비를 하려 했는데 이것도 학원을 못 가게 돼서 필기만 이제 조금 필기만 이제 조금 공부를 하고 남은 시간들은 거의 이제 전공 서적을 이번에는 좀 읽어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필기 패스했어요? 시험 안 봤어? 시험을 아직 네. 예. 뭐 면허 빨리 따놓으면 좋은데 또 면허를 지나치게 일찍 따면 장롱면허 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내키지 않을 때는 영화나 뭐 이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은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시청자 모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공자 모드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품을 감상할 때는 시청자처럼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에 빠져서 캐릭터에 빠져서 보는 것도 뭐 필요는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그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쟤 연기 왜 저렇게 해? 그러니까 저거는 좀 캐릭터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너무 어색하다. 이 정도 갖고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시청자 모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한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그 연기적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사 같은 것도 딱 보다가 너무 이상하다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대사를 찾아서 다운받거나 해서 그거를 내가 내 버전으로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특히 이제 여러분들 내가 1학기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배우들과 외국의 배우들, 내가 외국이라고 하는 건 뭐 내가 주로 보는 뭐 영국이나 이제 미국 배우들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슬픔을 표현한다든지 기쁨을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또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방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기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영상 예술에 있어서는 카메라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샷의 구성을 클로즈업으로 하느냐, 뭐 아니면 뭐 줌을 하느냐, 아니면은 앵글을 뭐 로우로 가느냐, 하이로 가느냐, 그 다음에 컷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술에 의해서 전체적인 표현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차이점은 크게 느끼지 않는데. 사실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 배우들이 서양의 배우들과 뭐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가장 떨어지는 능력 중에 하나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캐릭터.
근데 정말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기술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 같은 배우를 하나를 찍어서,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 같은 배우를 한 명을 찍어서 그 배우가 여러 작품에서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내는지를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뭐 지금 당장 내가 떠오르는 그 배우들 중에는 그 남자 배우 중에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하는 배우 있어요. 그 처음에는 굉장히 잘생긴 배우지만 그 사람이 나온 다른 영화들을 보면 이게 크리스찬 베일 맞아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캐릭터 변신을 한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잘생긴 것만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연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 물론 뭐 그 여자 중에 메릴 스트립 같은 뭐 연기의 신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 아, 캐릭터를 만든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떤 배우 같은 경우는 내가 영화 한 편을 다 보는 동안 그 배우가 그 배우인지를 모를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 캐릭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외형적 변화, 뭐 이렇게 뭐 살찌거나 살을 찌우거나 뭐 살을 빼거나, 이거는 정말 그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이걸 캐릭터 빌딩이라고 하진 않아요. 캐릭터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인물을 창조해냄에 있어서 단순히 외형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제스처부터 시작해서 말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심지어는 호흡법까지 다 바꿔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 대사를 처리하는 방법,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디테일한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조합을 해갖고서 연기자 스스로가 그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거는 요 영역은 사실은 아무리 영상 매체라고 할지라도 카메라나 감독이나 뭐 조명이나 이런 어떤 그 기술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배우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배우고 좋은 배우죠. 우리나라 배우들 보면은 연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항상 그 표현 방식에 대한 어떤 진지성이나 표현 방식에 대한 세기, 크기, 뭐 스펙트럼 이런 것만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캐릭터를 어떻게 빌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한번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아주 훌륭한 그 방법이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하여튼 뭐 1학년 수업이다 보니까 그 1학년들이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좀 물어봤고, 이제 여러분들 인생의 방학은 6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른 방학들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좀 잘 좀 그 설계를 하고 계획을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방학 때 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학비도 벌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그 내가 연기 전공인데 그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라고 하면은 편의점에 오는 손님들 하나하나를 다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그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좀 생각해내면 훨씬 더 좋고, 더 중요한 것은 6번 남은 방학 동안에 한 방학만 좀 어떻게 좀 미리 계획을 해서 온전히 나한테 바치는 시간을 좀 마련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시기에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정말 다른 모든 것 다 제치고 순전히 나한테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앞으로의 그 미래를 개척해 나가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내가 원하거나 희망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힘을 내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남은 6개 방학들 중에 한 번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첫 수업인데 뭐 그 정리를 하자면은 요번 학기는 그래서 원격 강의가 시작되는 동안에는 어차피 그 지난 학기 때 다루지 못했던 그 연극의 영역,
우리가 그 기초연구 워크샵이 뭐 20학번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전에 학번들은 그 전에 공연기술과 극장 운영이라는 수업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이 합해지면서 그쪽 부분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난 학기 때 조명하고 음향하고 기획 분야 다루었었는데 이번 학기 때는 그 무대 제작과 소품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룰 거예요. 사실은 지난 학기 때도 전체가 다 그 원격 강의로 진행되는 바람에 사실은 그 두 가지만 다루고 그 나머지들은 다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난 학기 때 대부분 다뤘죠. 그래서 희망하기로는 우리가 무대하고 소품이나 이런 그 의상 쪽 좀 기초적인 지식들 다루고 난 다음에는 대면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되기를 좀 희망해 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못했던 프로젝트들 진행을 할 거고 만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 여러분들하고 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또 그때 가서 계획을 할 거예요. 몇 가지 뭐 그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있지만 그것을 이제 안 하기를 좀 바라고 다시 만나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하고 아마 한 주 갖고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한 처음에는 그 1학기 때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쭉 한번 복습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게요. 또 새롭게 듣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도 1학기 때 다뤘던 내용들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진 않았는지 그렇게 한번 좀 복습해서 쭉 한번 훑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 좀 그 좋은 소식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1학기 때는 전체 원격 강의로 되면서 전면적으로 그 절대평가가 실시가 돼서 학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대부분 엄청나게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뭐 보니까 뭐 그 장학금 심사할 때 보니까 뭐 거의 다 4.0이 넘던데 이번 학기에는 아직까지는 절대평가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돼요. 상대평가라고 하면 요 한반에서 20%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정해진 퍼센티지 이상으로는 A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여나 지난 학기 때처럼 좋은 점수를 막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고 지난 학기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이제 그 점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혹시 그 수업 진행과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까? 네, 오늘은 뭐 그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들 다 봤고 그 아직 그 등록이 안 된 친구 그 조교하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그 추가로 그 등록을 하시기 바라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10시에 시작했는데 그 교무처에서 그 10시 수업 잡지 말라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 1, 2, 3교시, 4, 5, 6교시 이런 식으로 잡으라 그래갖고 9시에 시작하게 됐는데 뭐 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뭐 질문 있거나 한 사람들은 나중에 카톡이나 뭐 메시지 보내서 물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얼굴 봐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뭐 그 또 과제는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슬슬 적응하세요. 이제 학기. 예,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안 꺼지지?